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세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을 짧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 23년도는 가격 상관없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냥 살아, 입 닫고 살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악플은 그냥 조용히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욕을 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 약세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풀이해 볼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3년도 차트를 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부분들은 과거 차트를 보고 그때 분위기를 좀 연상해 가면서 풀이하는 식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반면에 답안지를 놓고 보면 비슷한 분위기로 대부분 흘러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년도 약세 차트를 보게 되면요, X자는 코로나 차트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차트가 됐을 거다라고 해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차트로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장이요, 약세장에서 남은 기간은 8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8개월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매수 적정 시기 8월달, 9월달, 10월달 딱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3개월 내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저가랑 그렇게 멀지 않은 가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더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게 6,000달러 선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에 샀다면 좀 리스크가 컸겠죠. 마이너스 50%가 됐을 테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산 한 8,000달러에서 샀다면 결코 30%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거고, 저가와 거리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늘 강조하던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해외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무너질 일이 없고 그냥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추세선이 비슷한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니라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링 웨지로 떨어지다가 상승을 한다든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약세장을 설명할 때 물론 차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앞으로는 어디서 줍고 어디서 매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약간 감각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감각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예전에 약세장은 어땠는데 지금의 약세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어떠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4년 전 약세장, 제가 아까 표시드렸던 이 약세장에서는 한 4단계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이 있다면은 장이 너무 짜증나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차트가 올라가면서 이 코인이 어떻다, 차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야사만 올라온다든지, 아니라면 일상사진 그런 것들만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차트가 안 좋으니까 좀 망했다라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여물어 짤이라든지 그런 전설의 짤이 여기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은 며칠째 아무런 소통이 없다, 아무런 내용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떨 때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냐, 부동산 카페, 그 유명한 카페에 다 들어가 보더라도 글 리젠 속도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채워줄 때 그때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3년도 8월의 상태는 한 1, 2단계 접어든 걸로 보여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드디어 약세장이 시작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초기나 아니면 초중기 단계, 그쯤에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부가적으로 달아놨고요. 일반인들이 노는 공간은 약간 다르겠죠.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한 번이라도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은, 현재 3, 4단계는 남아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진다, 아주 조금씩 힘들어질 텐데,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좀 그려보거든요. 그거를 그려놓고 어떻게 이겨낼지, 앞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니까 미리 예상을 해놓을지, 그래서 아래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8개월에 대한 진행도인데 되게 허접합니다. 그냥 그림판으로 그렸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부터 3개월간, 한 칸이 1개월입니다. 이 3개월간은 매수를 하는 빨간색에 해당합니다. 회색은 뭐냐?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구간입니다. 진짜 이 구간은 말도 안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일자로 그냥 쭉 3개월 동안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중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8개월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차트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구간부터 짧게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이다. 예전으로 따진다면 한 20년도 9월, 10월 달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8개월 동안이 이런 식으로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앞으로는 3개월 동안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업을 삭제하고 그 뒤부터는 즐기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기간이 흐르고 나면은 처음 보는 뉴비들이 와서 글들을 올릴 거예요. 지금 뭐 사야 돼요? 대출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비트코인 1억에서 2억 가나요? 이런 글들이 보이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잘 아실 텐데 이런 그림은 언제랑 똑같죠? 21년도 불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복된다라는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24년도 또는 25년도는 21년도를 그냥 반복할 거고 21년도는 18년도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뒤부터는 그런 그림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식화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8월 4일 8월이 시작됐죠. 8월, 9월, 10월을 예상을 하고요. 11월, 12월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 1월까지만 버티면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23년도 하반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세장은 좀 의외의 호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명한 짤이죠. 영화 작전을 좀 모방한 짤인데 24년도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저는 입 밖으로 좀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해?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 손쉽게 못 꺼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말을 하면은 이미 대인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서 그거 사기다, 도박이다 이런 백수 같은 놈 이런 안 좋은 소리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뭐 지인들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 특유의 허용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주식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그런지 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은 희망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 결국 예전보다는 투자자들이 많다, 많이 잔존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많이 잔존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일어나겠죠. 그럼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비교적 잘 버틸 수도 있을 거고요. 약세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더 잘 버티겠죠. 오늘 리퍼리움을 한번 보세요.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찍히죠. 제가 알던 예전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진짜 약세장이잖아요. 3천억 이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00억 이상도 찍지 못했던 장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1조 이상도 찍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텐데 예전에 메탈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의미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단기냐 장기 싸움인데요. 첫 번째는 메탈처럼 특정 구역을 횡보한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짧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서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두 번째 방법은 존버입니다. 특정 알트코인 분석하고 그냥 선정해 버린 다음에요. 그냥 돈 담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존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의외로 많이 먹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먹고 싶어 하지만 단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상패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인 쪽에서 메이저가 아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는 어차피 정답은 하나예요. 잘 찍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실력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거고 두 번째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바이낸스 사이트입니다. 알트코인을 업비트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잡코인 고르실 때는 바이낸스를 참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들어가셔서 어플도 똑같습니다. 마켓을 누르시고 위에 분류를 들어가셔서요. 초보자인 분일수록 이 항목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전부 다 눈에 익히시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파가세요. P2E 게임이다. 여기 적혀있죠. 일드 길드 게임즈 P2E다 또는 ASR 펜 토큰이네요. 스포츠 펜 토큰 칠리즈 같은 그런 토큰을 예상하면 되는 거고 김치 코인도 있고 제가 모르는 코인도 있고
뭐 일리비움 한번 제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메타버스나 P2E 중 하나겠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자마자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익히시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마별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마켓캡을 보시면요. 1밀리언이 대충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600억이고 시총이 600억이고 그 다음에 한 100억 미만의 코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총별로 학습하는 것도 저는 좀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 이 코인판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꽂히기 쉽다는 거. 양측에 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뭐 하이 리스크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은 리턴이 초하의 리턴을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리스크가 상패인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교육비라는 게 잡코인에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알트코인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3년도, 24년도에 투자하면 좋을 알트코인을 좀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요. 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일단은 조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컨텐츠에 대한 과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약세장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놓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컨텐츠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 중에 안엽소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의 약간 평면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부동산을 분석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진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대중성 있는 콘텐츠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기 안에 마지막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원래 부동산을 분석하던 유튜버니까 영상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살던 집이나 뭐 이 사람이 다니는 동네는 어떠한 곳이다. 약간 짤막짤막하게 붙여놓는데 결국에는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루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수요가 뭐 10이라면은 결국에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콘텐츠 또는 그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융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안엽소님처럼 조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있으면 좋을 텐데 따로 생각나는 게 아직 떠오르지 않아서 아쉽네요. 일단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는 넉넉방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거의 10,000명을 향해 갔는데 10,000명을 달성하면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제가 만약 넉넉방을 운영한다면 이벤트 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자료 올라가니까 오늘 영상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넉넉방에 들어가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